안녕하세요. 가천대길병원 임상영양사 김민주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 이슈인 챗 GPT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는 유튜브에서 보신 무분별한 정보들에 대해 질문하시곤 하는데요. 앞으로는 챗 GPT를 통해 검색을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챗 GPT는 과연 어떻게 답변할까요? 과연 믿을만 할까요? 그럼 임상영양사와 챗 GPT 함께 보실까요? 먼저 챗 GPT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챗 GPT란 채팅하는 로봇의 챗봇과 사전 학습된 대화 생성 트랜스포머의 약자가 합쳐진 말인데요. 쉽게 말해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채팅 로봇을 말하며 질문을 넣으면 로봇이 대답해주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AI는 우리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긴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닐 수도 있고 사람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윤리적이지 못한 문제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적절히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챗 GPT에게 환자 입장에서 질문했을 때 과연 어떻게 대답할까요? 암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4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항암 치료 중 홍삼이나 상황버섯 우린물 먹어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였더니 항암 치료 중에는 보조요법이나 보충제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 상호작용에 대한 여전히 연구가 진행 중이며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약물 간 상호작용, 부작용, 항암 효과에 대한 영향 등 고려하여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라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팩트 체크 해볼까요? 저희가 관련 논문들을 찾아봤을 때 민간요법과 암 환자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논문에서 다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내용들도 있었지만 일부 암종의 하나였고 근거가 많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계 암연구재단과 미국 암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암 예방을 위해 고용량의 건강기능식품과 민간요법을 섭취하는 것은 권고되지 않는다. 시기만으로 요구되는 영양을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에서도 민간요법과 항암제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우려하여 병행하지 않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암 예방을 위해서 고용량의 건강기능식품과 민간요법을 섭취하는 것은 권고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 결과 암 위험에 대한 미량 영양소의 보호 효과가 일관성 있게 입증되지 않았고 암종에 따라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항암제에 따라서 한약,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하여 다른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의료진에게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균형적인 식사 섭취를 통해 충분한 영양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항암 치료 중 회나 게장 먹어도 되나요? 질문하였더니 회는 조리되지 않은 것으로 항암 치료 시 감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게장은 고단백, 고지질 식품이므로 콜레스테롤이나 혈압 관련하여 고려해야 한다. 특정 음식 섭취는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해야 한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갈 부분은 꽃게 100g의 영양 성분을 보았을 때 포화지방 0.17g, 콜레스테롤 30mg이었는데요. 하루 영양 성분 기준치인 300mg의 10% 정도로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서 100%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었습니다. 팩트체크 해볼까요? 항암 치료 시 익히지 않은 음식에 대한 논문들을 찾아보니 많지는 않았습니다. 적윤 식사와 일반 식사에 따른 감염률이나 사망률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도 있었으며 면역력이 저하 시 음식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내용들도 있었고요. 과학적 증거가 없는 경우 정보기관에서 정한 식품안전지침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관련 지침들을 살펴볼까요? 미국 FDA와 USDA 권장사항에서는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면역력 저하가 올 수 있으므로 식품의 취급, 조리, 섭취 주의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한 식품으로 익히지 않은 육류나 생선, 해산물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면역력이 떨어진 암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 중에서 익히지 않은 어육류는 제한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름식 섭취와 관련한 연구는 근거가 부족해서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면역력 저하 시 음식으로 인한 감염은 환자의 상태 악화 및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므로 정부 기관에서 정한 식품 안전 지침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항암제를 맞은 지 2주 이내이면 면역 기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육류, 생선, 해산물 등 단백질 식품은 반드시 익혀서 먹도록 합니다. 항암 치유가 끝났거나 면역력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을 때 회, 게장 모두 섭취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한 사람도 나름식을 먹고 설사나 장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로 손질한 신선한 것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이나 장마철같이 음식이 쉽게 상할 때에는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게장의 경우 염분 함량이 높으므로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께는 권장해드리지 않습니다. 암 환자인데 고기 먹어도 되나요? 질문하였더니 고기는 단백질, 첨분, 비타민 등 포함하고 있어서 중요한 식품이다. 암 종류 및 환자 상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하다. 소화가 쉬운 고기를 선택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식이 조절은 의사나 영양사의 지도를 받는 것이 좋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팩트체크 해볼까요? 붉은 육류 섭취와 암 발생률 증가에 관한 논문들을 분석해 봤을 때 붉은 육류와 가공육 섭취는 대장암, 직장암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한적인 근거지만 비인두암, 폐암, 췌장암 등에도 영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 붉은 고기는 적당량 섭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붉은 고기는 고온에서 조리 시 암 발생과 연관된 성분을 형성시키고 가공육의 높은 염분 함량으로 위 점막을 손상시켜 암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육류는 한국인의 주된 단백질 기반 식품입니다. 붉은 육류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철분, 아연, 비타민 B12처럼 다른 영양소 공급을 위한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붉은 고기 섭취는 일부 암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 보고서 기준으로는 일주일에 3인분 이하로 섭취하고 국립암센터 기준으로는 일주일 2회 이하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육류 섭취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름기가 많은 삼겹살, 갈비 대신 등심이나 안심 같은 살코기로 섭취하시고 불에 굽거나 튀기는 조리법보다는 삶거나 찌거나 조리는 형태의 조리법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육류 섭취를 줄이는 대신 닭, 오리 같은 가금류나 생선, 두부, 계란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권장합니다. 햄, 소세지 같은 가공육은 부정적인 영양들만 있으므로 최소한으로 섭취하도록 합니다. 유방암 환자인데 우유 마셔도 되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우유 마시는 여부는 환자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호르몬 수준의 변화에 민감한 환자는 피하는 것을 권장한다. 항암 치료 시 식욕 감소나 소화 문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하다. 적절한 결정은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팩트체크 해볼까요? 관련된 연구들을 분석했을 때 폐경 전후 칼슘 섭취가 증가할수록 유방암 발생 위험도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폐경 전 유제품의 칼슘, 리놀렌산, 비타민 D는 유방암 발병 예방을 하고 칼슘은 세포 증식, 분화 및 세포 사멸을 조절하여 항암에 잠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유제품은 유방암 발병과 연관이 없으며 주요 칼슘 공급원으로 적정량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칼슘은 유방암의 발생 및 재발의 위험을 낮추며 칼슘뿐만 아니라 유제품 속 다양한 영양소들은 암 위험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함량을 낮춘 저지방 유제품을 선택하여 하루 한두 잔 섭취하도록 합니다. 우유를 마시면 설사하시는 분들께서는 락토프리 우유나 소화 잘 되는 우유를 권장드리며 우유 대신 칼슘이 강화된 두유도 가능합니다. 챗 GPT와 임상영양사 재밌게 보셨나요? AI 시대에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00%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질환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드시고 행복하세요.